안녕하세요. 존버장인 버핏 테스트입니다. 오늘은 너무 급상승했어서 쳐다만 보던 팔란티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락업 배제 이슈로 인해 많이 하락하며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과연 부의 사다리를 놓아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뇌피셜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투자 시 유익한 정보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매우 닮았다며 관상매매라는 말이 나오는 CEO가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인데요. 삼성전자처럼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가 기여한 업적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오사마 빌라덴의 위치를 추적하여 사살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일까요? 목차입니다. 첫 번째, 팔란티어 기업의 설명 및 분석. 두 번째, 호재 및 리스크.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투자 전략입니다. 최근 슈레딩거와 같이 과학자의 이름을 빌리는 등 유명한 매개체의 이름을 빌려 회사명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팔란티어 회사의 경우에도 반지의 제왕, 사로만의 구슬의 이름인 팔란티르에서 유래합니다. 이 구슬은 손만 갖다 대면 세상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팔란티어 회사의 일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사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금융권이나 재해, 구호, 범죄에 관련된 빅데이터들을 수집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고객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고객 대상으로 민간 기업도 있고 국가를 대상으로도 거래를 합니다. 팔란티어의 회사 목표 또한 독보적으로 특색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정보를 감시하고 그것을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게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에 주요 고객층에 CIA나 FBI 등 비밀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고성장주의 특징으로는 CEO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목을 받다가도 니콜라처럼 실체가 없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의 팔란티어 창업자는 실력이 검증된 CEO입니다. 페이팔의 마피아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들입니다. 페이팔을 만들어서 많은 수익금을 얻어냈죠. 그 중에는 일론 머스크도 있고 그와 함께 일한 피터 틸이 페이팔을 매각 후 그 자금과 페이팔 사기 방지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팔란티어를 2003년에 창업합니다. 2003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2021년이 현재도 건재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팔란티어는 피터 틸 이외에 공동으로 총 5명의 창업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닮은 알렉스 카프 영입을 제안한 사람이 피터 틸입니다.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총 3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요. 고담시티가 연상되는 팔란티어 고담, 팔란티어 파운드리, 팔란티어 아폴로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고담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범죄 예측 감지 소프트웨어로서 국가안보나 군사작전에 쓰이고 테러, 밀수, 마약, 돈 세탁을 예방하는 데 이용됩니다. 초기 CIA에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출시되어 현재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키워드를 마인드맵 하면서 시각화하는 기술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 위치를 매핑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실제 활용 예시로는 시리아 내전 당시 난민 구호 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 모델인 팔란티어 파운드리는 산업을 대상으로 판매합니다. 빅데이터들을 각 산업에 맞게 분석하고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합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에 많이 사용되고 많은 민간 사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비리, 돈 세탁 등을 예방하는 데 쓰이고 제조업의 경우 제품 생산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빠르게 분석하고 활용하게끔 도와줍니다. 매일 생성되는 산업에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제약, 임상실험 계획 관리나 타겟 광고 효과 증대, 제조업의 품질 및 생산성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에어버스에서 비행기 예측적 유지 보수에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아폴로입니다. Software as a Service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일종입니다. 팔란티어 세계 사업 모델 중에서 가장 수익성 및 매출 비중이 작습니다. 또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므로 크게 기대되지 않는 사업 모델입니다. 팔란티어의 호재 겸 간략한 실적 요약입니다. 팔란티어는 매출 1.1 빌리언 달러, 약 1.2조 원을 달성하였고 19년 대비 47%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정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제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은 적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왜 흑자로 표현하였냐면 아래 스톡 컴펜세이션이라고 주식 보상 항목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상장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어 생긴 비용으로 반영되는데 팔란티어가 영업상 생긴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영업이익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흑자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매출이 더 증가한다면 꾸준한 흑자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산업에서 민간 기업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고객이 다양해졌고 매출 비중이 큰 고객들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계약 또한 증가하면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 가이던스에서 2021년은 30% 정도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1년, 22년 이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란티어는 2025년을 바라보면서 폭발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주식이 폭발적인 상승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악재로 작용하던 락업이 이제는 호재로서 작용이 가능합니다. 락업이라는 악재를 기다리며 하락을 꾸준히 이루어냈는데요. 악재가 소멸되면서 점차 저가 매수하려고 하는 개미 및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거래량을 통해서 23에서 25불의 지지선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아쉽겠지만 저 또한 28불부터 22불까지 계속 물타기를 진행하여 평균 단가 25불대에 위치 중입니다. 여기서 지지선을 깨고 더 내려간다면 더 추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대호재입니다. 캐시우드가 운영 중인 아크인베스트 ARKW ETF에서 기존에 투자 중이던 팔란티어에 ARKK 신규 편입까지 하며 520만 주나 되는 물량을 매수하였습니다. ARKW에서 기존 투자 중이던 팔란티어에 160만 주 플러스 86만 주를 추가 매수하였고 ARKK 신규 편입으로 520만 주에 더해 하락장에 249만 주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캐시우드 포트폴리오의 공매도 세력 및 월가에서 질투심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 기업이 가진 비전과 비즈니스 모델이 올바르다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팔란티어의 리스크입니다. 당연하게도 영업이익의 적자 지속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또한 장기간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미래의 가치를 반영해 주가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팔란티어는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게임스탑을 이기고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개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고 조금만 실적이 미달되어도 주가는 훅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액 대비해서 주가가 폭등하여 매우 고평가인 상황입니다. 다른 성장주의 매출액 대비 주가를 비교했을 때 기대치가 높은 만큼 지표 또한 많이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회사인 만큼 투자비는 적게 들지만 직원 대부분이 엔지니어인 만큼 R&D와 인건비, 영업 마케팅 비용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성장 중인 회사로서 세일즈 비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더 성장한다면 매출액 대비 매출을 위해 소비하는 금액을 줄이면서 최적화할 것입니다. 고성장주의 특징은 영업이익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출 성장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가이던스에 맞게 2025년에는 4배의 매출이 증가하기에 주가도 최소 3배 정도는 올라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존버가 필요해 보입니다. 팔란티어의 투자 전략입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 ARKK까지 편입시키면서 대규모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뜻은 캐시우드 추종자들이 또한 엄청난 자금을 들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가 자신있게 내놓은 가이던스에서 2025년을 콕 집은 것은 자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배의 매출을 제안했기에 1, 2년보다는 더욱 길게 보고 투자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목받는 고성장주이기에 실적에 너무 의의를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영업이익보다는 현재 매출 성장률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락업 해제일 하루 이틀 전부터 해서 락업 해제일까지 지속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30불 이하를 금방 벗어날 것 같지만 내려올 때마다 배당주를 팔아서라도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3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25불 언더에서는 마음 놓고 매수를 하여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단기보다는 몇 배를 먹는다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범죄를 잡는 빅데이터 회사입니다. 이러한 기업 컨셉은 어디에도 없는 현재 유일하고 특색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경쟁자가 없는 산업 모델에서 독보적인 1등으로 앞으로 꾸준한 우상향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CIA나 FBI 등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기업과 에어버스 등 유명한 고객들과 함께 일하는 이상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 생각되기에 꾸준히 투자를 유지하려 합니다.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제품의 성능은 여러 기업의 현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기업인 3M에서 계약 연장을 해주고 신규 종목의 편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두산에서도 팔란티어와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200만원 정도 조정장에서 추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돈이 생기는 대로 계속 추가 매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팔란티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변동성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팔란티어에 꼭 맞는 명언을 공유드립니다. 아우토반을 달릴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2020년에 상장한 고성장주로서 조만간 달려나갈 텐데 절대 밑에 가격을 쳐다보지 말고 불타기를 통해서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